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인터넷 세상을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죠. 그 뒷광고 논란에 이어서 뒷광고를 했던 연예인들이 사과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저도 그게 메인에 올라오고 제 추천 동영상에 뜨기 때문에 봤는데 조금 전에는 저도 좋아했던 그 보겸 씨의 동영상도 올라왔어요. 근데 그걸 보다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과문은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사과문이나 반성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? 반성 발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?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나와서 이제 잘못한 경우에 반성을 하는데,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얼마 전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매니저하고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. 처음에는 약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다가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, 사실 이순재 선생님이 크게 잘못하신 것도 없었죠. 그 집에 있는 사모님께서 과거의 그 매니저들과의 최근에 바뀐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해서 생겼던 일인 것 같은데, 먼저 소속사 측에서는 법률적, 도덕적 책임을 다지겠다. 그 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겠다, 이런 걸 밝혔고,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제 사과한 게 저는 아주 강렬했습니다. 먼저 이제 믿어줬던 팬들에게 미안하다, 그리고 자신이 부족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 내가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매우 짧은 사과였지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과로 대부분의 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.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이순재 선생님이 그 사건에서 뭐가 그리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? 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던 그 사모님의 약간 부주의한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그 책임을 혼자 다 뒤지시고 부족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고개를 굽히신 것을 보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본 사과 중에 그 사과가 가장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보겸 씨의 사과를 좀 놓고 보면, 먼저 사과는 있었어요. 사과는 했죠.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동영상을 또 올리고 논란이 터진 다음에도 올리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, 그게 아니고 시청자가 바라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였던 것 같은데,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재미있게 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다. 그래서 몰입도가 떨어질까봐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, 그게 좀 개연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차라리 그 부분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땠을까. 왜냐하면 보겸 씨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있겠습니까? 그러면 그분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, 특히 보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은 그 수익으로 많이 베푸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받는 그 가족분들의 몫으로 돌리고 그냥 내가 부족했다라는 정도로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이 사과에서 좀 이상한 거는, 점주에게 사과하는 거는 점주님께 사과를 하면 되지, 그거를 시청자들이 보는 데서 그 점주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없었어요. 앞으로 뒷광고를 안 하고 앞광고만을 하겠다든지, 앞광고를 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든지, 아니면 지금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를 지금까지의 수익 중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든지, 이런 앞으로에 대한 다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렸고요. 저도 왜 보겸 씨를 좋아했거든요. 그 기존의 연예인들 같지 않고 진솔함이 좋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
그 남들에게 베푸는 모습, 특히 뭐 받았던 상이라든지 뭐 그 실버 버튼, 뭐 골드 버튼이라고 하나요? 그것까지도 경매에 붙여서 이렇게 가족구분들이랑 저도 가족구였죠. 가족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.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 번 더 진솔하게 하시면 어떨까. 지금 많이 당황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서 비난도 있고 하니까.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는 진실되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결국 또 그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, 가족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이지, 내가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 사과나 반성을 할 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고, 뒷광고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그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92년도에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서울고등법원의 92나 23102 판결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뭐냐면은 그 허위 세일을 한 거죠. 사실 뭐 더 비싸게 받은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원래는 30% 세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60% 세일, 50% 세일 이렇게 한 거죠. 가격은 원 정가보다 높게 받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는데, 형사적인 사기 문제까지 가지는 않았고 민사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. 이게 벌써 1992년도에 있었어요. 여기 그 판결 요지를 살펴보시면,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,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,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화점 측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라고 해서 백화점 측의 그 백화점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, 민사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. 이거를 유튜버에게 맞춰서 본다면, 그 유튜브의 시청자들은 광고인지 모르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쓰는 것을 믿고 샀는데, 다행히 그 물건들이나 뭐 음식들이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, 그것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민사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형사적으로 입증이 어려워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이미 1992년에 이런 민사적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. 네,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,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